대선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0만 자영업자가 롯데그룹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기한 불매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4%대 물가의 주범이었던 전세 가격이 지난달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40개월째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의 동네 도서관을 500곳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까지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연기금이 매수 가담으로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JP모건과 웰스파고의 깜짝 실적 발표로 상승한 영향으로 금일 코스피 지수도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했으나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부재하여 보합권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매물이 줄어들고 연기금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920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309억 원, 606억 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통신, 음식료 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였으나 시총 상위 종목 등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은 상승 마감하였고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닥 지수는 7일 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480포인트 선 초반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장 초반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및 중국 경기 반등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반등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122억 원, 249억 원을 순매도하였고요. 개인 투자자는 394억 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출판, 매체, 국제,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일반 전기전자 등은 상승 마감하였으며 건설, 의료정밀, 금속, 통신 서비스 업종도 강보합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디지털 콘텐츠, 오락문화, 인터넷, 금융, 운송, 반도체 업종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파라다이스, SFA, 다음, 서울반도체, SM 등 대부분의 하락세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금주 체크해야 할 내용들도 짚어주십시오. 네, 지난주 유로존 변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중국 경기에 대한 낮아진 눈높이가 충족된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은 국내 기업 실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이미 낮아졌고 전망치 하향을 주도한 JP모건 체이스 등 금융업종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기업들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내놓는다면 S&P 기업들의 이익은 작년 4분기에 이어 사상 최대 수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IT 업종 및 금융업종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IT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익 추정치 하향폭이 적었으며 애플의 경우 오히려 상향 조정되었고요. 금융업종 역시 JP모건 체이스의 깜짝 실적으로 인해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사라졌으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IT와 금융업종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두 업종의 강세는 지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코스피 지수와 미국 주요 지수와의 수익률 상관계수가 0.75 내외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 기업들의 후실적 및 지수 상승은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신다면요. 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증시가 PER, PBR 밸류에이션상으로 아주 저렴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의 PER 및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비교했을 때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지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였고요. 따라서 추정치 대비 이익이 견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도만 회복된다면 이후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로존 리스크 완화 및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완화, 중국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은 지수 하단을 튼튼히 해줄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실적 호전주 위주의 트레이딩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구국의 혁명이라고 밝혔던 것보다는 낮은 수위의 표현이지만 근본적인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열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이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초석을 만들었다고 본다며 이 문제를 놓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보다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두원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것이므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100% 믿은 게 잘못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사당화라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권마다 불거지는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0만 자영업자가 롯데그룹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기한 불매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롯데그룹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준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수용 등을 요구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불매운동으로 항의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60만 개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과 음식점은 롯데의 대표 소주인 처음처럼과 위스키 스카치 블루를 판매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펩시콜라, 칠성사이다 등 음료와 과자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유통부문도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대 물가의 주범이었던 전세 가격이 지난달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40개월째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월 대비 주택 전세 가격이 2009년 3월 이후 40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2009년 2월 79.2에서 지난달 108.6으로 40개월간 무려 37.1%나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양산 68%, 부산 사상 63%, 대전과 울산 42% 등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비수도권의 오름세가 컸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의 동네 도서관을 500곳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868개인 자치구 중심의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1,372개까지 늘리겠다며 오는 2015년까지 988억 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시민 1인당 연간 20권 이상 독서, 시민 1인당 장서 2권 이상 보유 등 독서 활성화 사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3만 명, 법인 59만 명 등 총 562만 명입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와 4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은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 사업자 4,600여 명의 신고 기록을 분석해 총 2,04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참가자 6명 전원이 금메달을 차지해 처음으로 종합 1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1988년 제29회 호드 시즈니 대회부터 25차례나 참가한 우리나라가 종합 1위 성적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과학부는 전 세계 100개국 54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금메달 합격선이 최근 들어 가장 낮았을 정도로 문제가 어려웠다며 특히 김동률 학생은 42점 만점에 40점으로 전체 개인 순위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미흡한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은 사회부의 김경미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내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그에 따른 개인 파산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내 많은 자영업자들은 별다른 기술 없이 창업에 도전한 후 과다 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 가게 문을 닫으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집으로 가져다 준 순소득은 월 평균 149만 2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체의 57.6%는 한 달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나타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익이 낮다 보니 폐업과 개인 파산 등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창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음식 숙박업소의 경우 한 해 평균 12만 4천 개가 새로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신규 개업업소보다 많은 12만 7천 개의 업소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총 6만 5천여 건으로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접수 건수 역시 5월 말 기준으로 3만 6,800여 건이 들어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2,700여 건 대비 1만 3천여 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사회적인 문제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꾸려가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이 많은데요. 이런 자영업자들의 실패는 곧바로 가족 전체의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폐업과 실직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족 해체가 발생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가족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증가는 국가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영업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과시화되며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거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베이비 부모들의 창업마저 줄줄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영업자들의 실패를 방지하고 사회적 불안을 막을 만한 사회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 역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영업자들을 도울 만한 사회 안전망 체계는 아직 부실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의 57%가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인 만성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이들을 도울 만한 정책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 대책은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최극빈층 위주로만 짜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경우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도 별다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제제도나 보험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거나 창업 전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체계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의 노후 준비가 일반 직장인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정부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의 김경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는 오늘 동작구 대방동 남부서비스센터에서 고객 중심 프리미엄 서비스 설명회를 열어 새로운 애프터 서비스 방침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과잉 정비가 의심될 때 상담센터를 찾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이 조사해 과잉 정비 판정이 날 경우 과청구 금액의 최대 300%를 보상해줍니다. 또 올 연말까지 11개 서비스센터의 입고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차량 정보와 공정을 고객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서비스 매니저가 1대1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가 용량이 910리터로 세계 최대인 포도어 디도스 냉장고의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상냉장 하냉동 공간 배치 및 포도어를 적용해 용량뿐 아니라 편의성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냉장고 안에 미니 냉장고 매직 스페이스를 탑재해 자주 먹는 음료수나 반찬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349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예약 판매 기간 동안 구매한 고객은 40만 원 상당의 캐시백을 주고 추첨을 통해 최고급 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합니다. G마켓이 오는 21일 대전구장에서 열리는 2012 팔도 프로야구 올스타전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중앙 탁자석 3만 5천 원,
예야 탁자석 익사이팅 중 3만 원, 외야 가족석 7만 5천 원, 어린이 5천 원 등입니다. 또 서울에서 출발해 경기를 보고 돌아오는 주마켓 원정 응원단 패키지 상품도 17,000원에 선착순 한정 판매합니다. 포스코 ICT는 브라질의 지하철 플랫폼에 스크린도어를 구축하는 사업을 24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이며 시스템 제작, 공급, 설치, 시험 운전 등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